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직까지도 행해지는 거 보면 이 소비자분들이 많이 공부 좀 하셔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세우는 거는 올곳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올바르고 고든 마음으로 집을 짓자.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그런 곳을 만들자. 그게 우리의 경영 목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집협동조합의 이사장 고성만입니다. 네, 오늘은 골조 3편 외벽 합판과 플레밍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2x4라는 그 구역으로 이제 수도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목조주택을 졌었어요. 진짜 그건 좀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 후에 좀 진화를 하다 보니까 2x6 벽체로 플레밍을 하면서 보통 이제 목조주택이 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벽체 자체를 이제 단열값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2x8 벽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목조주택 그러면 뭐 불에도 약하지만 뼈대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구조력을 가지는 그런 제품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외벽 합판을 할 때는 이런 이제 OSB 재질 11.1mm 짜리 이제 재질을 쓰는데, 그걸 가지면 충분히 전단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패시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x8 벽체를 쓰고 있고요. 더 아무래도 벽체가 더 강해지겠죠. 지금 보이시는 게 워드로직이라는 합판의 이제 샘플이고요. 지금 여기 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남은 이제 짜투리를 가지고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바닥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기본 OSB 합판이었어요.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목조가 친환경적이고 더 이제 좀 좋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수주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전에는 일반 OSB 아닌 이런 이제 특수한 재질의 OSB들을 쓸 수가 좀 사실 어려웠었는데, 이제 원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던 OSB 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까지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물성에 굉장히 강하고 이제 시공을 했을 때 강도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휨 강도나 찢어진 강도가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 이거를 시공을 하고 나면 타이백이라는 걸 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재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코팅 처리가 돼 있고 이거 자체가 타이백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흘리고 말 그대로 이제 타이백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OSB는 이런 조인트가 생기고 나면, 이렇게 조인트가 생기고 나면 이 부분을 타이백을 쳐서 이제 막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럼 길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웨더로직 합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음매에 이렇게 전용 테이프가 있어요. 전용 테이프를 가지고 다 이음매마다 다 그 테이핑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기밀도가 일반 타이백을 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올라가겠죠. 고단열 주택으로 자꾸 이제 목조주택이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택도 이런 거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같이 쓰신다 그러면 더 좋은 효율 높은 그런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조 2편에서 다루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구부, 그리고 이제 석가래 간격이나, 그리고 이제 부재,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하죠. 목조주택에서 개구부, 그러니까 개구부라 그러면 창문, 하여튼 사람이 출입하거나 환기를 위해서 뭐 뚫어놓는 모든 거를 이제 개구부라 그러는데, 역시나 그것도 목조주택에 다 코드가 있어요. 코드는 최소 그 정도는 지켜줘라, 이제 그게 코드라고 말씀드렸었죠. 평균적으로 일단 6피트, 그러니까 60창 이상이면은 더블 트리머를 대줘야 되고, 하중에 의해서 빔을 거는 거를 더블로 칠 거냐, 3더블을 치냐, 아니면 이제 뭐 말 그대로 공항 모재를 쓸 거냐, 하중력을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뒤로 보이는 이제 2600짜리 굉장히 큰 창이 있죠. 저거는 더블 트리머를 댔고, 일단 그 위에 바로 이제 석가래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공합목재를 써서 빔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보면 그냥 무조건 두 겹에 길이 상관없이, 그나마 그거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코드에 의해서 모든 거를 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고, 오히려 헤더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스펙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2겹만 해도 될 거를 3겹을 치고, 여기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 2층 같은 경우는 다 이제 3겹, 지붕이 걸리는 쪽은 2x10을 3겹을 쳐서 헤더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겹 올라갈 때마다 그 강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하여튼 헤더라는 계구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계구부에 대해서는 약간 오버스펙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붕도 사실은 뭐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요즘은 집들이 사이즈들이 기본적으로 다 커지고 오픈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좀 약간 집이 작은 형태이고, 뭐 이제 말 그대로 스판 간격이 길지 않기 때문에 2x10 부재로 24-50, 그러니까 24인치, 그러니까 600 간격으로 걸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물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아무래도 스판이 길다 보니까 기본 2x10은 변하진 않았는데 일단 16-50, 400 간격으로 보통 이제 시공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석가래 길이 하나가 4,000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12를 쓸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600 간격으로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16-50, 400 간격으로 해서 이제 지금 골조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듣는 얘기로 아직까지도 버드마우스라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시공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직까지도 행해지는 거 보면 소비자분들이 많이 공부 좀 하셔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버드마우스의 굉장히 중요성, 벽체 상단이 있으면 석가래가 이렇게 물매로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이렇게 되면 이게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밑에 만나는 부분만 철물로 고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마감을 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를 거고,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요게 우리 현장에 이제 석가래 템플릿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버드마우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 벽체에 이렇게 이제 타게 되면 아무래도 수직 하중이 더 견고하게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시공을 하는 아직 그런 업체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구조력에 따라서 안에 이제 뭐 미니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 안 되면 콜라타이 등 이런 것들을 걸어서 충분히 지붕의 구조력을 계산을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은 나중에 이제 웜루프 방식이라는 걸 하고 꼬리를 만들어서 달 거거든요. 그때 이제 허리케인 타일을 이제 걸을 건데, 보통 R1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마른 목골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측면에서 걸 수 있는, 이것도 허리케인 타일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케인 타일가 지금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꼬리가 생긴 후에 그 꼬리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6를 쓰는데 여기 현장은 일단 8월입니다. 8월에 맞게끔 버드마우스를 이렇게 8에 맞게 따주고요. 이 뒷부분은 오버행이라고 하죠. 오버행. 그리고 이 허리케인 타이는 벽체와 이런 형태로 붙게 됩니다. 탑 플레이트, 더블 플레이트 같이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측면에서 잡아주는 이런 형태로 철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힘이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거 이제 뜨는 현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진짜 뜯겨 나갑니다. 뜯겨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바람이 쉽게 많이 불지는 않죠. 그렇지만 평생에 한 번, 아니면 그 후세에 가서도 한 번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일단 홀다운도 썼고, 이것도 쓸 예정이고, 그리고 월 브레싱도 다 시공이 돼 있고요. 1층과 2층을 홀다운을 하나씩 더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1층에
총 5군데의 홀다운을 만들었는데 그 부위에 1층과 2층 상단에 전산 볼트를 이용해서 홀다운을 더 이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홀다운을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봤는데요. 일단은 목조주택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법에 의해서 철물을 이용을 하고 또 이런 OSB 합판, 이제 기술적인 집약 이런 걸로 인해서 생각하신 것보다는 더 견고한 그런 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목조주택, 친환경 주택이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리겠습니다.